자, 올해 수능 34번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수능 나온 게, 또 기말고사에도 나온다고 해서, 겸사겸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빈칸 문장 읽고, 보기 읽고, 그쵸? 보기 메커니즘을 이해한 다음에, 그쵸? 답 나올 때까지 읽으면 돼요. 그래서 혹시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이 빈칸 추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잘 풀고 싶다면 글로벌 특례학원 유튜브 들어가서, 빈칸 추론 스페셜 강의 재생 목록에서 치고 보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맞습니다. 웬만한 건 빈칸 추론은 떨지 말고. 그러니까 빈칸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최소한만 읽고 정확하게 답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34번. 자, 우리는 빈칸 문장 먼저 읽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빈칸 문장 노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부터 먼저 읽어야 돼요. 그치? 그런데 그런 법은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법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러면 그런 법이 뭔지 알기 위해서 바로 윗문장도 읽는다고 했죠. 아이고, 그쵸? 바로 윗문장도 읽어줘야 돼요. 빈칸만 읽는 게 아니라, 빈칸 문장만 읽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수능에서 바로 윗문장도 읽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지금 노란색 형광펜 칠한 것만 읽고도 답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를 내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상적으로라는 얘기는 뭐야? 글쓴이가 바라는 바램이죠. 그쵸? 법이라는 건, 그런 법이 뭔지 가르쳐 주네요. 법이라는 건, 인바디가 뭐야? 인바디. 이미 메이크고 바디 만들어주는 거잖아. 구체화하다, 실현시키다. 없는 몸을 만들어서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생님,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치?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서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실현시키다, 구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바디먼트입니다. 어떤 인바디먼트냐? 그러한 정치적 원칙. 어떤 원칙이냐?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성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합리적, 이성적. 이성적이다라는 얘기는 누가 봐도 100%는 아니겠지만 누가 봐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합당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존재들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래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야. 자, 우리가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형용사, 부사죠. 형용사는 뭐야? 명사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부사는 뭐예요? 방법론이죠. 그래서 독해할 때 형용사나 부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상적으로 법은, 뭐라는 얘기야?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한다는 얘기야?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뭐 형용사, 부사, without, by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게 뭔지는 독해 인트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법이라는 것은 예죠.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얘기야. 맞죠?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이라고 했어. 만약이라는 얘기, if나 when은 뭘 나타내는 거죠? 예시죠. 그럼 앞문장을 지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나와야 돼요. 패러프레이징으로. 그쵸? 그런데 낫이 있네요. 그러면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겠죠.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죠? 자, 일단 지우고요. 자, 그런 법이 만약에 금지한다면, 그들이 이성적 존재, 인간이라고 할게요.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 뭔가는 뭔데? 그러니까 법이 뭐를 금지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성적으로 인간이 선택하지 않는 뭔가를 금지한다면, 자, 법이 다 이렇잖아요. 그죠? 너 살인할 거니? 그치, 안 할 거죠. 근데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죠. 그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자, 금지한다면, 그러면 그 법은 뭐 할 수 없을까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거겠죠. 그쵸? 이 말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 무조건 뒷문장은 앞문장을 물어야 돼. if가 나왔으니까 예시니까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그쵸? 그러니까 not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블랭크는. 자, 1번 볼게. 지금 여러분들 뭐 논의가 많아. 1번이냐, 3번이냐, 1번도 답이 된다 그러는데, 자, 그 법은 간주되어지지 될 수 없다. 뭐로써 이성적으로 컴파인 하는 거라고.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으로 억제하는 거죠. 컴파인. 한정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자, 1번하고 3번을 한번 봐봐. 그들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여겨지면 안 된다. 억제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이 두 개니까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와야 돼요.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오나? 나와요? 나오잖아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그들의 자유죠. 패러프레이징 여기다가 쓸게.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나오잖아. 그쵸? 그런데 1번 봐봐. 1번도 체인징 시그널이 있죠. 한정하면 못하는 거잖아. implicit contrast IC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간의 자유 패러프레이징 나오지 않느냐?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면 정답이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길 수 있는데 이렇게 1번과 3번이 후보에 나오면 보기 메커니즘을 봐야 돼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야. 리저너블리. 얘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부사는 방법론이야.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 뭐야? 이성적으로 제한하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한정하고 억제하고 제한하는데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거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거로 여겨지면 질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 이성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면 그럼 어떻게 제한하는 거지? 이, 이, 이성이 아닌 거로 제한하는 거잖아. 납득이 안 가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말이 프로세스 되면 이 글이. 그쵸? 그러면 정답이 1번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아무튼 1번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제한하는 거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은 거로 제한한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1번은 자유를 제한한다는 말이에요. 그쵸?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은 그들이 자유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없다. 그럼 억제 안 하는 거잖아. 자유를 억제 안 하면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겠죠. 정답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빈칸은. 그러니까 빈칸 추론 여지까지 수능에서 나온 그 어려운 문제들은 특징이 있어요. 위로 한 문장 더 올라간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해결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논리 완성을 배우는 것도 이러한 패턴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자,
이것도 봐봐. 논리 패턴으로 가볼게. 금지하면 못하죠. 그쵸? 체인징 시그널 두 개 나왔죠. 그럼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플랭크겠죠. 그러면 윗문장하고 패러프레이징이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1번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이거죠. 1번은. 그치? 이게 부사가 방법론이고 제안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를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그죠? 부사나 형용사가 얼마나 중요한 독해에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치? 그래서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1번도 정답이 후보로 올려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 나올 때까지 읽으면 돼요. 위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답은 나왔지만 이제 이렇게 푸는 걸 모르는 학생들은 위로 올라가서 정말로 제안하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제안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그쵸? 그게 프로세스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asonably confining의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해도 정답은 3번이고 저렇게 해도 정답은 3번이다. 근데 이게 이제 기말고사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치? 기말고사에 나온다면 우리가 뭐 포비드 이런 것들은 뭐 단어 선택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allow, 허락하는 거냐, 금지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단어 선택으로 나올 수 있고. 자, 위로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칸트는 was, A는 B다. 보세요. A는 B다. 뭐예요? 정의 유형이 나왔죠. 정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정의 유형이 나왔으면 B가 제일 중요하죠. B는 포괄적, 추상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B에 걸리는 형용사, B의 A에 대한 A가 핵심어잖아요. 핵심어. 그래서 A 핵심어에 대한 형용사 가치 판단을 해주고 이 형용사가 이 글을 프로세스 해주는 거잖아. 그치? 이게 정의 유형이 가지는 특징이고요. 자, 할 말이 많아요. 34번에. 칸트는 강한 디펜더다. 옹호자다. 그러면 형용사 왜 강하다라는 말을 썼을까를 찾아가는 글이야. 그런데 법의 규칙,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옹호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면 돼? 왜 강하게 옹호를 했을까? 그치? 형용사에 동그라미, 이거 왜라고 해야 물어봐야죠.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을까 물어봐야 돼요. 자, 뭐로서, 궁극적인 어떤 개런티로서, 법의 강한 옹호자였다. 왜 강하게 옹호를 했을까? 나도니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개런티야? but also 이거에 대한 개런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not only가 나왔어요.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야?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A는 당연하고 B조차도야. 그래서 A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구정보죠. B가 뭐야? 신정보죠. 저자는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한다. 자, 그럼 봅시다. 궁극적인 어떤 보장을 해주는 건데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주고 또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거야. 이건 당연하고 안정과 평화라는 건 당연한 거고 다음에 뭐를 보장해주냐면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얘기야. 법이라는 게. 그는 믿습니다. 자, 그가 누구야? 핵심어야. 아까 정의유형에서 얘기했지만, 그럼 저자의 생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가 생각한다, 그가 믿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제 나와야 돼요. 저자의 생각이니까. 그쵸? 저자의 생각이 주제잖아. 그럼 무슨 내용 나와야 돼? B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유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그거 안 읽어도 알아야 돼. 그 자유가 나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인간 사회는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냐? 더 이성적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뭐 자유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레귤레이터, 정부가 뭔가 제한하는 거죠. 그치? 조절되고 제한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효과적. 그리고 바인딩한 법적 프레임 안에서. 왜 법이 나오지? 뭐 때문에? 단지 그런 프레임만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도록 하모니하게 살도록. 자, 하모니는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번영하고 협력하도록. 자, 지금은 우리가 자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안 나왔어. 그럼 다음에 자유 나오겠죠. 자, 얘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 다음 문장은 무조건 B에 대한 내용이 프로세스가 돼야 돼요. 근데 프로세스가 안 됐어. 그쵸? 그러나라고 했어. 야, 이게 이제 수능이 작년부터 좀 바뀐 수능이죠. 그러나 하면 뒤집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칸트가 누구야? 누군지 몰라도 들어본 적은 있죠. 우리가 전문가를 인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철학은 각기 사람마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의 안 하겠다. 이런 글은 없어요. 어떻게든 정의해야 돼.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러셀이라를 들고 오는 거야. 러셀은 철학을 이렇게 정의했다. 전문가를 왜 데리고 온 거야? 너가 그 전문가보다 똑똑하지 못하면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에는 주제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내 친구는 아니잖아. 그쵸? 철학자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예를 들어서 칸트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라고 합시다.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야.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맞죠? 그 반박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하우에버는 뭐예요? 반박의 하우에버가 아니라는 얘기. 어떻게 칸트의 말을 반박을 합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만 기대하면서 읽으면 돼? 자유만 기대하면서 읽으면 돼. 이 글은 자유 얘기니까. 그쵸? 자, 그러나 그의 믿음은 피할 수 없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발전한다면서 이성적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겠죠. 그쵸? 어디에 기반을 둔 건 아니냐? 어디에 기반을 둔 건 아니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자유가 아닌 것에 또는 자유를 억제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돼요. 그쵸? 왜? 내 머릿속에 주제는 자유라고 딱 못 박혀 있으니까. 주제가 잡히면 모든 글을 읽을 때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나 봅시다. 낙관적인, 높은 마음을 가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관점에 기반을 둔 건 아니다. 자유가 아닌 게 아니네. 또는 자유를 억제한다, 뭐 이런 게 아니네. 그죠? 그럼 계속 왜 이렇게 자꾸 쓰죠? 나데이 법비 변형 형태가 나왔죠? 나데이 법비 변형 형태가 아니야. 뭐야? 나데이다. 그리고 B다 할 때 쓰는 게 instead, rather, under contrary, if anything죠. 그러니까 우리가 not이 나오면 독해의 기본은 뭐예요? 여기에 이게 A가 아니래.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라면. 그럼 뭐냐 이거야. 여기에 기반을 둔 게 아니면 뭐냐?
나대의 법비 변형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교 시험에서는 온더 컨트롤이, instead, rather, if anything,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빈칸에 이제 접속사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뭐 however, 온더 컨트롤이 이런 것들 접속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다르게 나오겠죠. 온더 컨트롤이 대신에 rather나 instead나 if anything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인간의 어떤 고결하거나 어떤 낙관적인 게 기반을 둔 게 아니면 뭐냐라는 얘기야. 그 법이라는 것은 홉스의 관점과 가깝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홉스 또 전문가가 등장했으니까 뭐 나오면 돼? 일단은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 나오면 되겠죠. 계속 내 머릿속에서는 자유만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 독해의 기본이에요. 독해는 A 아니면 B입니다. 제3의 논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분법으로 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제3의 C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막장이 되는 거야.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야. A 아니면 B 논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C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 그쵸? 시험 문제는 막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A 아니면 B 논리로만 움직입니다. 자, 홉스의 관점. 자, 그럼 자유 얘기하겠지. 이러고 계속 읽으면 돼. 인간의 폭력과 갈등을 이렇게 향하는 그런 본성은 그것을 필요하게 만든다. 뭐를 감옥 진목이고 만드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효과적인 법을 뭐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평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아? 그러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이분법이 되는 거야. 그 여지까지는 전부 다 뭐 얘기한 거야? 파란색 얘기한 거야. 왜 자유가 안 나오지 하고 계속 읽었는데, 전부 다 지금은 부정보인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쵸?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 그치? 철학책 같은 거 읽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요. 그치? 그렇다고 해서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카운트온 할 수 없다. 인간의 이 어떤 베노발란트 좋은 거죠. 베니가 붙으면 좋다니까. 그쵸? 볼이 붙으면 위리 의지잖아. 좋은 의지를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 자비를 베푼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여기 좋은 의지 똑같은 얘기죠. 여기에 의존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악마의 어떤 국가가 살고 있다. 악마라는 국가가 조화롭게 살고 있다. 법적 체계. 근데 그거는 뭐 하고 있어?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바인딩하는 거다. 뭔 얘기야? 파란 거 얘기겠죠. 세큐리티하고 피스하기 위해서. 그쵸? 법이 가지는 역할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것까지 이해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왜 자유가 안 나오지? 이것만 생각하고 읽으면 돼. 왜? 신정보, 나도 언니 A 버돌서 주면 이 B가 프로세스 돼야 되는데 지금 쭉 읽다 보니까 전부 다 A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왜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짜증이 나고 있죠. 그죠? 왜 자유가 안 나오고 있냐? 이상적으로, 박수! 나온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다음에 무조건 자유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고 바람이 있잖아. 그치? 그게 뭐예요? 자유죠. 법 자유를 구현하는 거다. 인간이 자유를 구현하는 거다. 그 내용 나오면 돼요. 법은 구현이고 실현입니다. 정치적 원칙에 무슨 원칙? 모든 인간 이성이 그렇죠.
자유를 보장하는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렇게 해서 얘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결국은 자유 나와야 돼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자유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법으로 이제 읽어볼게요. 자, 지우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얘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준비하고요. 자, 만약 그런 법이 금지한다면 그들이 뭔가 하는 거를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거를 어쨌든 간에 자, 이게 뭐예요? 왜 파란색이죠? 지금 내가 지웠는데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이분법이 돼버린 거야. 구정보인 A 파란색 그리고 신정보인 빨간색. 알았죠? 자, 그러면은 법이 너가 하지 않는 거 금지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치? 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게 뭐야? 파란 색깔 A죠? 그러면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빨간 색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분법으로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빨간 색깔이야. 빨간 색깔은 뭐야?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러면 여기 낫이 있으니까 자유가 아닌 게 나오면 돼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게 나오면 돼요. 아까 설명한 거죠, 그죠? 맞죠? 얘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게 본문의 프로세스 됐냐 이거야. 제한하는 방법론이 프로세스가 됐어요? 안 됐죠.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제한하는지가 프로세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치? 그리고 이성적으로 제한한다고 간주되지 않으면 어떻게 제한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부사를 썼다는 건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고, 제한하는 방법론이 리저너블리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내용이 프로세스 안 됐죠? 우리가 읽었을 때.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들의 자유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면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어렵네.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내용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내용은 계속 어려워지는데 지금처럼 낸 거는 완전히 SAT 스타일로 낸 거야. 완전 SAT 스타일로 냈고요. 그래서 부사, 형용사. 그러니까 보기에서 부사가 나오면 그런 방법론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 보기 형용사가 나오면 그 형용사가 프로세스 됐느냐? 됐죠?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게 보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2번, 4번, 5번 정답이 아닙니다. 특히 뭐 34번은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